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영석 중입니다.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가맹거래 법률 지식 알쓸가법의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교육도 함께해 주실 김동현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김동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 교육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전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식배움터 제휴기관에 등록된 교육 영상을 수료하고 설문에 응모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2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알쓸가법 2탄과 3탄에서는 가맹사업법 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살펴봤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살펴본 만큼 가맹점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유의하셔야 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살펴본 불공정거래 행위들 외에 저희가 또 더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그 가맹사업법 법률로 좀 규제할 수 없는 그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행위가 좀 새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제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좀 법률 조항들이 좀 신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지난번에 살펴본 그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들 외에 이제 좀 새로 신설된 조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항은 이전에 살펴본 12조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와 별개로 12조의 2, 12조의 3과 같은 형태로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신설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조항은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이라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내용인데요. 명칭 그대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가맹점 사업자 대상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뜻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점포 환경 개선의 좀 의미를 좀 살펴보면 기존 가맹점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이제 새로운 디자인이나 좀 품질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점포 환경 개선은 점포가 확장 이전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관련해서 좀 첫 퀴즈를 좀 풀어볼 텐데요. 가맹본부가 이제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강요한 게 아니고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를 해서 점포 환경 개선을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비용 분담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할 텐데요. 이때 이제 가맹본부가 이제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좀 의무적으로 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좀 정해져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맹본부가 만약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무적으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환경 개선을 진행할 경우에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을 좀 비용 분담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 점포가 이제 확장 이전되는 경우에는 40%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확장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20%를 부담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 없이 가맹점 사업자가 이제 자발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 특히 위생, 안전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에는 앞선 그 의무 부담 비율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그럼 다음에 살펴볼 조항은 가맹사업법 제12조의 3으로 가맹점의 영업시간과 관련된 조항이네요. 네,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경우를 이제 퀴즈를 통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주임님께서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 사업자시고 제가 이제 가맹본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와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24시간을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이렇게 계약 체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주임님 심야 시간대에 이제 매출액이 좀 저조해서 인건비, 전기료 같은 이제 비용 대비해서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 사업자인 주인님이 저에게 심야 시간에는 좀 영업을 중단해달라. 그런 걸 요구할 경우에 가맹본부인 제가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계약 체결을 24시간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체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를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은 O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3은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영업시간 매출액이 해당 영업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조해서 가맹점 사업자가 직전 3개월 동안 이제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심야 시간을 정의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이걸 정하고 있는데요.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또는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네. 이와 덧붙여서 만약 가맹점 사업자 분들께서 질병의 발병 또는 그 질병의 치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 쪽에 요구를 하셨는데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또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인님, 다음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저번에 다뤘던 그 영업지역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교육 내용이 좀 기억이 나실까요? 네, 이전 교육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대상으로 이런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구속조건부 거래 유형으로 법 위반에 해당된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이번에 살펴볼 제12조의 4조항도 이제 영업지역과 관련이 되는데요. 퀴즈를 통해서 좀 알아보면 만약 주인님이 아까처럼 가맹점 사업자를 가정해보고 그런데 이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역이 기재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만약에 아까도 영업지역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영업지역이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계약서는 좀 문제되는 계약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답 맞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의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에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맹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설정되어 있더라도 좀 모호하게 기재된 가맹계약서를 가맹본부로부터 받았다면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예시로 화장품 가맹본부의 제재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적법하게 설정된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비교해서 사례를 살펴보면 지하상가 또는 외국인 상권이라는 표현으로 아까 살펴본 영업지역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아서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금 만약 강의를 수강하시는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계시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때 반드시 영업지역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영업지역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나머지 조항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임님 방금 살펴본 가맹본부가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는 조항이 좀 어떤 취지로 도입된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가맹본부가 악용해서 임의로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나머지 조항이 주인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나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이거니와 계약 갱신 과정에서도 가맹본부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만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변경될 수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 같이 좀 상권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영업지역은 가맹점 매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신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영업지역이 객관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가맹본부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기재된 영업지역 내에 만약 가맹본부가 다른 직영점이나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또한 위법사항이 될 수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번 교육에서도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들을 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주인이 알쓸가법의 이제 첫 시간에서도 살펴본 내용이긴 한데 만약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가맹본부로부터 앞서 살펴본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 그런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가 소속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변호사님 근데 생각해보면 가맹점 사업자분들 중에서 말씀드린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무슨 불이익을 받을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맹사업법을 보면 좀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 제12조의 5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가맹점 사업자가 이제 조정원을 포함한 기관에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서면 실태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중단 같은 어떤 좀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을 가맹사업법에서 이제 엄격히 금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이와 같이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는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서 그런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사하게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에서 이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가입, 활동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좀 받는 행위 또한 좀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교육의 마지막 조항을 살펴볼 텐데요. 12조의 6, 광고 판촉 행사 관련 내용입니다. 판촉 행사라면 일반적으로 쿠폰 발행이나 경품 제공 같은 것들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맹본부가 광고를 진행하거나 말씀하신 좀 판촉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해서 분담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좀 마지막 퀴즈를 드려보면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 이제 광고 판촉 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이제 비용에 대한 집행 내역과 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맹점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비용으로 그런 말씀하신 광고나 판촉 비용을 분담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한 내용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광고 판촉 비용을 분담할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그 집행 내역을 이제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요. 가맹점 사업자 요구가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열람을 좀 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에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기타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살펴봤는데요. 복습의 의미로 오늘 함께 풀어본 4개의 퀴즈를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인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점포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만약 가맹점 점포 개선에 대한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부담하였을 때 가맹본부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5로서 가맹점 사업자가 만약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할 때 가맹본부는 40% 또는 20%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 퀴즈는 영업시간과 관련된 퀴즈였습니다.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심야시간 영업손실 사유로 가맹본부에게 심야시간 영업중단을 요구했을 때 가맹본부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퀴즈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정답은 5로서 가맹점 사업자가 심야시간 매출액의 영업시 소요 비용보다 매출액이 저조했을 때 가맹본부는 이를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야 시간의 정의는 오전 0시부터 6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였습니다. 세 번째 퀴즈는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관련된 퀴즈였습니다.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때 영업지역이 기재되어지지 않는 계약서를 받았을 때 이를 문제가 되는 계약서인지를 살펴보는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O였고, 가맹본부가 이를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되고 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은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 광고 판촉 비용을 분담했을 때 내용인데 만약 아까 말씀드린 같이 판촉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분담했을 때 그 내역과 세부 사항을 확인 가능한지에 대한 퀴즈였습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도 O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분들의 요구가 있을 그 판촉 비용에 대한 요구가 여담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퀴즈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전 알쓸가법 1탄 시리즈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상담 과정에서 살펴볼 내용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알쓸가법 2탄, 3탄, 그리고 오늘 진행한 4탄에서는 가맹계약 이행 과정에서 유의하셔야 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교육 때는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가맹계약을 종료했을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하시고 살펴봐야 할 내용들을 저희가 다음 교육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교육에 대해서 질의사항은 라이브 채팅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팅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